반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번 2학기 그 다음에 유기합성 및 생유기화학에서 맨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벌써 행복하죠? 예,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복잡한 화합물들의 어떤 합성하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했지만은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면은 또 이해가 그렇게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서 그 다음에 바이오게닉 케미스트리 쪽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콩을 심었는데, 그죠? 그 콩이 하늘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뿌리 혹박테리아에서 그 질소를 고정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 만드는 데 쓰나요?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을 단백질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콩을 먹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을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질소 화합물은 하늘에서 N2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와서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화학적으로 풀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CO2하고 물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글루코스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글루코스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뭐가 되나 어떻게 화학적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본 바도 들어본 바도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두 가지 토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NH4 플러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NH4 플러스가 NO2 마이너스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로 되었다가 다시 또 N2로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림들은 많이 봤죠.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도 그려낸 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그림도 우리가 나이트로전 사이클이다. 그죠? 그럼 어디 있나? 이 질소는 여기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공장에서는 뭐가 되나? CO2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뭐로? 질소를 뽑아와가지고 여기는 뭐가죠?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거죠. 비료를 만들어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 이 질소가 나이트로전 픽세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아모니아와 NH4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NH2OH가 되고,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가 되고 NO3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시 또 N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나이트로전 가스로 되면서 나중에 또 질소로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나이트로전 화합물들이 다시 여기서도 뭐 이렇게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식물을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뭐가 되나요? 땅속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해양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반응으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화학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화학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콩과의 식물들이 자랄 때에 이와 같은 뿌리 혹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질소가 고정이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고정이 되는 것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와 같은 나이트로전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ATP에 의해 가지고 NH4 플러스와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이 되는 것까지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 우리가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나요? N2가스를 공중에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뭐가 되나? 여러 가지 질소 계통의 비료를 만드는 기술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버 보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개발이 되고 오래전에 개발되었지만은 어쨌든 이와 같이 자연에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돼 가지고 있는 일들을 뭐가 되나요? 실제로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했으니까 대단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 반응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150에서 250기압, 아주 높은 압력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400도에서 500도까지. 이거는 정말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질소를 그 다음에 캡처해가지고 그대가 수소와 반응을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먼저 알려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산업화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 가능하냐 하면은 주로 우리가 천둥번개가 칠 때에 질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을 공중에서 많이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반응성이 크죠.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NO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NO2는 물하고 반응을 해서 HNO3 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HNO2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O2하고 물하고 산소하고 또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나이트릭 애시드가 뭐가 공중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NO3는 다시 또 이와 같은 나이트레이트 이온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HNO3는 다시 또 NO2, 나이트라이트 이온 형태도 만드는 다양한 스페시스 화합물들이 뭐가 되나요? 이게 뭐죠?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콩과 식물에서 특별하게 어떤 나이트로 픽세이션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에서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식물 안에 나이트로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식물 안에서 이와 같은 엔자임에 의해 가지고 NH3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다른 메타볼리즘을 하는데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뿌리 혹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질소가 고정이 돼 가지고 NH2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이와 같은 촉매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촉매들도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생긴 촉매는 저는 이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촉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FE가 보이죠. 그 다음에 S가 보이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보면 몰리브데늄 보이죠. 별의별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엄청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헤모글로빈처럼 FE를 통해서 여기 FE를 통해서 그 다음 질소를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공중에서 어디로 갔나요? 질소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줬죠. 그럼 여기에 FE가 질소가 고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 또 H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리덕션을 시켜주면 NH, NH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H2, NH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암모니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FE가 있는 NH2가 다시 또 NH3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H3가 되면서 또 다른 여기서 N2를 하고, 그 다음에 FE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일곱 단계, 적어도 일곱 단계라든지 아니면 여덟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반응들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질소가 고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이해 쉽게 해놓은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NH3가 되죠. NH3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NH3가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H+는 또 소스가 많으니까 NH3가 되면 NH+도 NH4+도 쉽게 되겠죠. H+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암모니아라든지 NH4+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또 다른 화합물과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질소가 고정이 돼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은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촉매로서의 역할을, 여기는 FE도 있죠. 그 다음에 몰리브데늄도 있죠. 아주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여기서 본다면은 N2가 어디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모니아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암모니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인더스트리얼의 산업에서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자연에서는 이 지구가 생성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사람들이 뭐가 되나 1900년대에 와서 찾아낸 게 된 거죠. 찾아내게 되면서 이걸 산업적으로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하버 보시 메소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가지고 산업체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반응시켜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뭘 만드는가 하면은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나이트로겐에 의해서 나이트로겐이 픽세이션이 돼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도식화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도 봐도 되고,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 일어납니다. 나이트로젠을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옥시데이션을 해가지고 NH2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NH2O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H2OH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옥시데이션이 돼가지고 NO2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NO2 마이너스는 한 번 더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NO3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또 NO2 마이너스는 다시 이렇게 양성자하고 전자를 만나서 다시 뭐로 돌아가는가 하면 질소로도 돌아가 주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되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요한 단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4단계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고정이 되었다가 다시 질소가 고정이 돼서 NH3로 되고, 그 다음에 NH2OH로 되고, NO3 마이너스로 되고, NO2 마이너스로 되고, NO3 마이너스로 되고, NO3 마이너스가 다시 또 N2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리사이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 다음에 그 콩과 식물에 있는 뿌리 혹박테리에 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다시 여기서 뭐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NH3, NH4 플러스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테리아가 결과적으로는 옥시데이션을 시켜가지고 N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박테리아 옥시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NO3 마이너스를 되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가 또 다시 원래 상태로 N2로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다면은 자연에서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에 78%가 질소니까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을 식물로서 해고 식물을 통해서 다시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생성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봤죠.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 어쨌든 여기에서 N2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NO2로 되었다가 NO3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NO3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N2로 되는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글루코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밥을 먹었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피루베이트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TCA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식물의 뿌리에서 만들어진 NH4 플러스 아니면은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해갑니다.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민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여기에서 요게니까 카르보니니까 요 두 개가 만나죠. 이민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NADPH 아니면 NADH 리덕션이 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글루타메이트는 뭐가 되나요? 중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계속 만나서 뭐가 되나?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계속 만나면은 뭐가 되나? 단백질이 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식물 속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요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식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처음에는 이민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리덕션 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아미노산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미노산은 또 다른 키토 글루타릭 애시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아미노산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결되면은 펩타이드, 단백질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글루타메티에서 이와 같은 또 글루타민으로도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체내에서 결과적으로는 식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어디에서 왔다? 결과적으로는 나이트레이션 픽세이션은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에서 아니면은 나이트레이션 픽세이션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아까 우리가 이거 살펴봤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것을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나? 우리가 이런 형태로도 이용을 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잘 이용을 한다면 뭘 하면 되겠나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를. 그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암모니아를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는데 그때에 촉매를 루테늄 형태의 화합물을 써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N2가스는 다시 공중으로 날아가도 되겠죠? 따로 모아도 되고 그 다음에 물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우리가 원하는
수소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나요? 물을 전기분해라. 그런데 물을 전기분해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억지로 만드는 전기를 거기다 써야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부산물로 뭐가 나와? CO2가 나오죠. 그럼 CO2가 나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되나요? 자연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다가 뭘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물, 이걸 다시 해수해서 다시 또 뭐가 되나? 이걸 또 암모니아를 또 이와 같이 나이트로젠을 또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있죠. 그것을 좀 더 효율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나이트로젠은 다시 NH3로 만들고, NH3는 다시 수소를 만들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소 생산 기술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포토신세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빛을 쪼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CO2를 집어넣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되나요? 슈가가 만들어요. CH2N. 그죠? 슈가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아니면 글루코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글루코스라고 합시다. 가장 간단한 6개짜리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간단히 쓰면 어떻게 되나요? H2O 플러스 CO2. 그 다음에 햇빛. 빛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슈가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는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반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맹반응, 하나는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라이트 리액션, 그 다음에 이것은 포토신테시스 광합성 2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NADH, NADPH 요 형태의 화합물이 H- 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H- 소스가 요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H- 소스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세 개짜리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타입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이것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반응인데, 실제적으로는 라이트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ADPH가 만들어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슈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 켈빈 사이클에서 슈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한 조각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다른 반응을 통해서 슈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라이트 리액션에서는 이와 같은 ATP하고 그 다음에 지금 H- 소스가 NADPH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스트로마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이것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물론 다시 이제 여기서 NADPH도 만들어지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NADPH와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를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CO2에서 켈빈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그 다음에 3개짜리 PG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NADP 플러스는 다시 또 여기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짜리와 3개짜리가 만나서
6개짜리 슈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NADPH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요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요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 중에 3개짜리 그리세르알데하이드 쪽에 화합물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3개짜리가 만들어 가지고 3개짜리와 3개짜리가 만나서 6개짜리 형태의, 즉 슈가 다양한 형태의 슈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또 이제 전체적인 뭐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테 시스템 1이라든지 요2 이와 같은 형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NADPH하고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은 ADP에다가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연결이 되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NADH 또는 NADPH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여기가 OH가 되면은 NADH, 여기가 포스페이트가 되면은 NADPH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시제시스 1에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ATP하고 이와 같은 NADPH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있게 되면은 암모니아하고 NADPH가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는 여기서 H를 하나 뽑아가는 거죠. 뽑아가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하나 빼내게 되면 이와 같은 키토 형태로, 그래가지고는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NADPH가 필요하고 이래서는 NADPH 아니면 NADH가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NADPH에서 그 다음에 NADP 플러스에서 NADPH로 가는 과정, 그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클로로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게 포토신세시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포토신세시스 2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루비스코 화합물이 그 다음에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슈가를 만들어 주는 그런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개 하나는 라이트 리액션, 하나는 다크 리액션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크 리액션이라는 것은 켈빈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크 리액션 아니면은 포토시제스 2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켈빈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것은 크게 페이스 1, 그 다음에 페이스 2, 그 다음에 페이스 3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페이스 1에서는 이와 같은 루빌로즈 1,5 비스 포스페이트 형태 RUBP라고 하는 물질인데, RUBP는 탄소가 5개짜리입니다. 탄소가 5개짜리 화합물인데 여기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나? 6개가 되는 거죠. 6개가 되는 형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세 개로 되었다가 다시 또 세 개로 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개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5개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켈빈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3개짜리 그리세르 알데하이드가 그죠? 3개짜리가 둘둘을 만나게 되면은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형태로 되었다가 프락토스 6 포스페이트 형태로 되었다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형태가 마지막으로 글루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하나, 둘, 3개짜리가 나오게 되면은 3개짜리와 3개짜리가 만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포스페이트에서 여기가 떨어져 가지고 모노포스페이트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프락토스 타입에서 글루코스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포스페이트가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글루코스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어디에서 통해서 가는가를 보면은, 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루비 BPS, 리볼루즈 15 BPS, 그 다음에 5개짜리가 됐죠. 5개짜리에서 CO2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에 1개, 2개, 3개짜리가 6개짜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3개짜리로 잘리게 되겠죠. 잘리게 되면서 여기에 이와 같은 3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라이트 리액션에서 얻어진 NADPH가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NADPH가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형태가 알데하이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요게 5개로 되고 다시 여기서 5개로 되면서 돌아가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GAP 파트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3개. 그죠?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에 그 다음에 3포스페이트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은 이게 어디로 가나요? 이거죠. 요거끼리 만나서 요게 되고, 요게 돼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봐서는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요게, 요 단계에서 요게 빠져나와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요 켈빈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것을 켈빈 사이클을, 이와 같은 형태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ADPH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생성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1개, 2개, 3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프락토스 타입으로 됐다가 글루코스 타입으로 되면서 글루코스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루비스코 엔자임의 결합적인 구조는 또 여기도 뭐가 있는가 하면 마그네슘 미가가 연결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엔자임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RUBP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탄소가 몇 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되죠. 5개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5.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가 5개짜리가 만들어준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형태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는 형태, 그죠? 여기에는 지금 요게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슈가가
되면서 여기서 글루코스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계속해서 되면서 여기에 다시 어디에서 CO2를 받아들이니 여기서 CO2를 받아들이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CO2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과는 6개가 되겠죠. 6개를 또 둘로 나누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게 되지만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3개짜리가 한 번은 하나는 계속 돌아가지고 또 밖에 나온 3개짜리는 둘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형태는 지금 요 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포스페이트가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글루코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O2하고 물이 만나서 그 다음에 그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슈거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기에서 3개짜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6개짜리가 되고 6개짜리가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는 6개짜리가 다시 프락토스 그다음에 글루코스로 최종적으로 글루코스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아주 복잡한 상태가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본다면은 한 15스텝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물하고 그 다음에 CO2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 다른 글루코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스텝이 몇 개가 되나요?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2에서 지금 CO2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됐죠? 그 다음에 스텝 4, 그 다음에 스텝 5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텝 6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텝 7, 그 다음에 스텝 8 돼가지고 이와 같이 프락토스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락토스 포스페이트에서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스페이트로 그 다음에 글루코스로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 스텝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그것은 9, 그 다음에 스텝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12번 스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스텝, 14번 스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루빌로즈 5 포스페이트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15스텝째 여기서 이와 같은 루빌로즈 1,5 바이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켈빈 사이클이 끝이 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15스텝, 그 다음에 중간에 G3P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다시 프락토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글루코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것만 글루코스만 만들어지는 거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나? 이와 같은 프락토즈 6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스페이트가 6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요것은
이것은 이와 같은 그룹하고 ATP하고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만나고 또 다른 형태로 만나고 하면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녹말을 스타치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녹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슈크로즈 타입도 우리가 먹는 설탕도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프락토즈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UDP 글루코스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우리가 먹는 설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뭘 받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가.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CO2와 물과 ATP가 생성이 되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어떻게 리피드나든지 페리 애시드가 만들어지는지 요 과정들이 우리가 대개 1차 대사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아세틸 코엔자임 A와 반응을 해가지고 아시토제닌이라든지 털핀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계통의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단계는 우리가 1차 대사 과정, 요 단계는 우리가 2차 대사 과정이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그렇게 뭐 많은 시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포토신세시스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신세시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프락토즈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락토즈 6포스페이트가 결과적으로는 3개짜리 이놀 타입의 아니면 3개짜리 이와 같은 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카르보닐이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3개짜리로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프락토스 타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3개가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PEP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PEP 형태가 ADP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피루빅 애시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대개 한 8단계에서 9단계를 거쳐서 피루빅 애시드로 되고 그 다음에 피루빅 애시드에서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되는 단계가 대개 한 5단계 됩니다. 5단계 되면은 그때에 관여해주는 물질이 코엔자임 A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바이타민 B1, TPP라고 하는 물질이 이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화합물은 플러스가 되고 하니까 여기는 금방 H를 떼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한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졌어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릭 아니면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요 회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한 번, 2번, 3번, 4번, 5, 6, 7, 8번의 반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시 사이클이 이게 아세틸 코엔자임 A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CO2 한 개, 그 다음에 ADP를 만들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단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17단계로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17단계를 거쳐서 이게 TCA 사이클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했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포토신세시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글루코스를 만들고, 글루코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행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계속 포스페이트에서 또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스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또 다른 형태로 결합을 해주게 되면은 셀룰로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셀룰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이와 같은 PE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시틸 코엔자임 A가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하고 CO2하고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알파 키토 애시드 화합물이 암모니아하고 반응해가지고 글루타믹 애시드, 그 다음에 글루타믹 애시드가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드는 반응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된 시키믹 애시드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키타이드 패스웨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메발로닉 애시드 패스웨이를 통해서 털핀이나 스테로이드나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같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만들면은 어떨까? 콜레스테롤은 카이랄 센터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나 되는 형태입니다. 7개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네. 8개. 그죠? 8개의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화합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단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아시틸 코엔자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아시틸 코엔자임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그 다음에 다이포스페이트가 있는 다이메설 알릴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쫙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게 또 하나의 요거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번에는 5개, 10개가 됩니다. 쥬라닐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이고, 쥬라닐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요 5개짜리를 만나게 되면 15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15개짜리와 15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30개짜리의 스쿠알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숙제가 되는 것은 스쿠알렌은 만들어지는데 아까 콜레스테롤은 결과적으로는 이 5개의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면 27개죠.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궁금한 거죠. 자, 스쿠알렌은 30개짜리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에폭시데이션이 가능한데 요놈이 가장 에폭시데이션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맨 앞에. 여기에 있죠. 그럼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져. 그럼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루이스 애시드만 있으면 쉽게 여기서도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에 연결되고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H를 하나 뽑아가지게 되면은 라나스테롤이 되고, 이것은 30개짜리 고리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30개짜리가 탄소 화합물이죠. 그런데 라노스테롤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나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라노스테롤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19스텝을 거쳐서 탄소 3개를 떼냅니다. 탄소 3개. 여기 1개죠? 그 다음에 여기 2개. 3개를 떼내주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죠. 자, 19스텝은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요 P450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H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라노스테롤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엔자임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는 CH2, CH3 2개가 떨어져 나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19스텝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1, 2, 3, 4, 5 해가지고 19스텝을 거쳐서 뭐가 되나요? 콜레스테롤이 어디에서? 이와 같은 라노스테롤에서 19스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네요. 쉽진 않겠죠. 이걸 밝혀내는데. 수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여기서 몇 단계 되나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를 거쳐서 뭘 만드나?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거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안 좋다? 절대 아니죠. 콜레스테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테스토스테론 화합물이 남성 호르몬이죠. 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졌어. 여기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졌나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하나?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스쿠알렌이 만들어지고 스쿠알렌이 또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라노스테롤이 되고 그 다음에 라노스테롤이 19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5단계를 거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단계를 거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필요가 없나요? 꼭 필요한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콜레스테롤 물질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물질이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글루코스에서 분해돼 가지고 나오는 아세틸 코엔자임 A 중간체 2개짜리가 있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뭐가 되나 5개짜리가 되고 메발로닉 애시드 패스웨이를 통해서 5개짜리가 되고 5개와 5개가 만나서 10개가 되고 10개와 5개 만나서 15개가 되고 그 다음에 15개와 15개 만나서 3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고리화를 시켜서 라노스테롤이 되고 거기서 19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되고 거기서 5단계를 거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5단계를 거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만큼 중요한 물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잠깐 이와 같은 바이타민 D3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바이타민 B3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1,7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바이타민 D3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유럽 사람들이 아니면 북유럽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지중해로 여행을 가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화학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 같나요? 두 가지 다일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목적은 화학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왜? 그건 햇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타민 D3가 부족합니다. 바이타민 D가. 그래서 뭐가 되나요? 자꾸 햇빛 쪽으로 나가는 거죠. 햇빛 쪽에서 이래 누워 있으면서 뭐라나 우리 몸속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드나요? 바이타민 D3를 어디에서 만드나요? 바이타민 D3를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7-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 물질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햇빛을 쪼여줘야만이 뭐가 만들어지나요? 바이타민 D3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그 지중해로 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화학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자,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나이트로전 아주 많은 양이죠. 그것을 어떻게 식물에서 나이트로전 픽세이션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만든 것을 다시 그걸 가지고 알파 키토 글루타릭 애시드하고 반응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어디에 실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암모니아 비료를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숙제로 남아 있었던 어떻게 해서 CO2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햇빛을 쬐어지게 되면 슈가가 만들어지느냐,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다 한번 풀어봤죠. 그 과정이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글루코스가 메타볼라이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피루빅 애시드로 되는지 그 다음에 피루빅 애시드가 다시 5단계를 거쳐가지고 아세틸 코아인자메이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아세틸 코아인자메이가 8단계를 거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스텝수로 보게 되면 17스텝을 거쳐가지고 CO2, 물, 그 다음에 에너지로 분해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세틸 코아인잠 A와 코아인잠 A가 알도올 콘덴세이션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메발로닉 패스웨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5개짜리 탄소 아이소프렌 유니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15개와 15개가 만나서 30개짜리 스쿠알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리화를 통해서 라나스테롤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19스텝을 거쳐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서 5스텝을 거쳐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남성 호르몬에서 5스텝을 거쳐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만 듣던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유기합성, 그 다음에 생유기화학을 수강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는 창원대학에 와서 32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